승부를 시사회로 보고 왔습니다. 일단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유아인 배우 편집 1도 안 됐고요. 그냥 이병헌과 투톱 주연입니다. 사전에 논란을 모르는 분들이 보시면 전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의 1도 편집 안 하고 그대로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사회 끝나고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도 유아인 배우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왔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유아인에 대한 감정이 어떠냐, 밉냐. 근데 이제 감독이 표정이 굉장히 한숨을 일단 내쉬면서 밉긴 하다. 근데 이미 대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말은 아끼겠다. 요 정도로 주셨고요. 울을까봐 걱정하셨대요. 감독님은 이제 개봉 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좀 만족도 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모든 이슈들을 다 떠나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최대한 영화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재밌는지 재미없는지만 일단 먼저 빠르게 말씀드리면 재밌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파묘나 범죄도시보다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 승부라는 영화 자체가 굉장히 비운의 영화예요. 개봉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이 영화가 2020년에서 21년 사이에 찍었습니다. 진짜 오래됐죠. 그 사이에 코로나가 있었고,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 넷플릭스에 팔렸어요. 그래서 이때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처음 공개가 되면서 포스터도 아니야. 딱 공개된 사진이 있었는데 유아인, 이병헌 대국 앞두고 쳐다보는, 이때 그냥 저는 딱 보자마자 이거 무조건 봐야겠다 기대감을 엄청나게 불러일으켰었거든요. 그때가 벌써 2년 전. 그 다음이 이제 유아인 배우의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사건들이 터졌죠. 넷플릭스조차도 이 이슈를 감당하지 못해 당연히 구속이 돼버렸는데 영구 봉인 됐고요. 창고 영화로 전락하나 싶었는데 다른 배급사가 넷플릭스로부터 되게 과감하게 사와서 다시 극장 개봉을 하는 결정을 하면서, 뭐랄까, 이 영화의 제목처럼 배급사가 승부수를 띄웠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당연하게 감독님으로서는 개봉되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실제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조금의 스포일러도 피하고 싶으시면 줄거리 부분은 스킵하시고요. 그 다음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바둑사의 두 레전드 조훈현과 이창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영화고요. 조훈현이 이병헌, 이창호가 유아인이죠. 조훈현은 이미 한 30대 초반 이미 탑을 찍었을 상황이고, 이창호는 당시 한 7, 8살, 9살 전주의 바둑 신동으로 불리던 시절이에요. 어른과 이제 대국을 하는데 이창호가 이기려고 해. 그러니까 막 어린 이창호는 막 우쭐우쭐해. 거만도 떨어. 조훈현이 넘봐라 하면서 흥미롭게 보다가 비켜 하고 이어서 둬요. 전세를 순식간에 역전시켜. 조훈현한테 한 판 더 두자 숙제를 내줘요. 이 문제 풀면은 한 판 아저씨가 더 줄게. 굉장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를 내준 것 같아요. 한 며칠이 지나서 그 조훈현 집에 편지가 날라들어요. 그 기보가 딱 있어. 보니까 풀려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훈현 표정이 옛날에 나 같은 애를 찾았다. 그 낭만이 있어. 한 판 더 줘요. 그래도 이제 조훈현 대 어린 꼬마잖아요. 조훈현 첫 판은 이겨. 둘째 판은 이창호가 이겨버려. 조훈현이 딱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서 마지막 한 판은 여기서 두지 말고 서울 가서 승부를 보도록 하자. 선생님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뭔가 이제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느낌도 들었냐면 약간 옛날 타짜의 고니, 조승우와 평경장 그런 관계처럼 이게 이어지거든요. 호랑이 새끼를 데려다 키우는. 서울로 올라와서 조훈현 집에서 이제 함께 살아요. 이창호는 2층에서 살고 조훈현은 1층에서 사는데, 막상 같이 트레이닝을 해보니까 이게 둘의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거야. 공격적인 스타일이에요. 뭔가 싸움을 즐기고 전장을 휘젓고 다니고 그냥 상대방을 반 조져놓고, 이창호도 이렇게 바둑은 기세가 8알이야. 그걸 기풍이라고 하더라고, 스타일을. 자기 기풍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놀라운 건 이창호는 싸움을 피하는 대신 그러니까 이기는 확률을 높이는 쪽을 선택하는, 끊임없이 끝까지 맞고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피하다가 결국 승리를 쟁취하는 쪽을 택하는, 결국 조훈현은 화려한 바둑이고 이창호는 치밀한 바둑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날 혼나. 이 건방지게 어디서 네 주장을 하냐. 주눅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얘가. 원래 하려는 플레이도 잘 안 나오고 약간의 뭐 슬럼프를 겪던 시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창호도 마냥 어린아이가 아니라 점점 커지니까 갈등도 점점 좀 심해지는데, 조훈현이 야, 이 판에서 왜 너 이수 뒀어? 잘하고 있는데 도망치냐? 이제 반항하냐? 그러니까 이창호도 이제는 나도 좀 컸으니까, 아이고 선생님 바둑이잖아요. 내 바둑은 다른데. 조훈현이 거의 막 그때 올라갈 거면 접어라 이런 수준으로 이제 얘기를 해. 근데 그때 이창호의 대답이 좀 의미심장하거든요. 선생님 말씀도 맞다. 근데 이렇게 두면은 이길 때 크게 이길 수는 있어도 진짜 만에 하나 역전승 당할 확률 있잖아. 여기 있지. 근데 바둑이 그런 거지. 제가 뒀던 이 수를 두면요, 모르겠어. 뭐 얼마나 크게 이길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진짜 적어도 딱 반집 차이로라도 어쨌든 이겨. 백전백승해요. 조훈현도 제자의 어떤 기풍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계기. 토너먼트 대회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데, 조훈현은 챔피언이니까 결승전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고, 천하제일 무도회처럼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예선부터. 그 이창호가 다 꺾고 준결승까지 올라온 거예요. 정말 어린 나이에 조훈현과 이창호의 첫 사제 대결이 열리게 됩니다. 긴 승부 끝에 본인만의 바둑을 둔 끝에 막판까지 끌고 가서 역전승을 해버려서 제대로 이변을 터뜨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UFC처럼 막 주먹을 맞대는 이런 싸움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장터에서 피 튀기는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사제지간이 묘한 그 집안의 묘한 기운이 이제 흐르기 시작해요. 집에서 동거를 하는데 나가면 죽어라 싸워야 되고 얼굴 보고 맞대면서 밥 먹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불편하기도 하면서 그렇다고 불편함을 표현하면 또 스승 입장에서 쪼잔한 거고 그러니까 묘해. 제자 입장에서도 얼마나 죄스러워. 나 이기면 축하받고 막 손을 한우성 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동거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이후의 전개는 사실 모르고 보시는 걸 저는 권해드려서요. 그래서 보고 나와서 제일 먼저 의심병이 들었던 게 이게 진짜야? 진짜 일인가?를 찾아볼 정도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런 사건이에요. 마무리까지 그래. 근데 저도 바둑 자체를 잘 알지 못해서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약간 살짝 우려심은 있긴 했는데 바둑 몰라도 전혀 보는데 지장은 없다. 연출적으로 그 머리 싸움하는 긴장감을 잘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이제 바둑 경기 자체에 대한 부분은 엄청 깊게 나오진 않지만 용어를 해설하는 자막, 주변인들의 설명, 캐스터나 앵커가 얘기하는 그 대사를 빌어서 충분히 잘 설명이 돼요. 또 이제 어차피 근데 이 내용 자체가 뭐 사제 대결이기도 하고 인생 어디에나 통용되는 드라마여서 꼭 바둑에 국한된다는 느낌을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이제 은근히 또 우리 생활 속에 숨어있는 바둑 관련된 용어가 되게 많더라고요. 승부수, 복기, 사활을 건다, 뭐 신의 한수 뭐 이런 등등 또 미생 때도 제가 생각한 건데 바둑이라는 스포츠랑 바둑 기사가 묘하게 매력이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들의 삶 자체는 무협지? 혹은 만화 보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뱉는 표현도 그렇고 바둑판 놓고 이제 몇 시간째 이러고 있는 것도 되게 뭔가 묘하게 낭만적이고 왜 우리 신선 노름한다고도 하잖아요. 되게 멋있고 이만한 낭만도 없는 거야. 그렇지만 이제 뭐니 해도 이 영화의 그냥 최고는 배우들의 연기예요. 되게 신기한 게 이제 조훈현, 이창호의 그 묘사된 기풍 차이처럼 이병헌은 발산하는 연기를 해요. 유아인은 수렴하는 연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병헌의 연기가 좀 더 몰입감을 주고 빛난 느낌은 받거든요. 그리고 자체도 약간 조훈현이라는 내면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드라마이기도 해서 그러면 유아인이 뭐 존재감 미미하냐. 또 막상 생각해보면 되게 조용한 연기를 하고 하는데 결정적인 한 방의 요소에서 응축했다가 터트리는 그런 연기들을 보여주거든요. 그 장면을 볼 때면 그래,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의 대체제를 내가 떠올리려고 했을 때 더 젊은 배우를 떠올리더라도 이 연기를 대체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나? 라고 하면 안 떠오르는 정도. 그래서 사실 연출적으로 보면은 독백이나 뒤로 내레이션으로 대화하는 이런 장면의 연출들은 살짝 촌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대사를 이 두 사람이 하잖아. 그리고 그 연기를 이 두 사람이 하잖아요. 그걸 보고 있는데 전혀 촌스럽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다른 사람이 하면 사실 조금은 그래 보일 수도 있었던 장면들이란 말이죠. 분명히. 근데 두 사람의 이 얼굴이 그걸 다 상쇄시켜. 두 사람의 존재감과 이 연기가 그 영화의 여백을 담아가줘요. 그런데 이제 역시나 이병헌 배우의 연기가 계속 돌아보면 그 잔여물처럼 잔상이 계속 남고 인상 깊게 박히거든요. 뭐냐면 이제 조훈현이란 캐릭터는 정말 진지한 캐릭터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실제 성격도 그랬던 것 같고 두 사람의 승부가 거듭될수록 관객들은 거의 숨을 죽이면서 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 이병헌의 이 유머가 관객들에게 좀 숨 돌릴 틈을 주는 그러면서 되게 이게 숨 막히지 않게 보기 힘들지 않게 유연하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기름칠을 진짜 잘해줘요. 그리고 또 이제 감정 변화가 진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에는 나와 똑같은 천재를 발굴했다는 기쁨, 대한민국의 바둑의 계보를 잇게 됐다. 그러다 이제 그 기쁨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으로 나에게 돌아오고 나중에 이제 그게 부담을 넘어서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그러면서도 이 제자에 대한 사랑만큼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스승의 내면을 굉장히 복합적이지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연기를 너무나 잘 소화해낸다. 그래서 이병헌 배우는 더더욱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조연 라인업이 굉장히 좋아요. 고창석, 현봉식, 조우진, 문정희 짱짱한 배우분들이 이제 조연으로 구멍 없이 깔아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분들 중에서도 조우진 배우랑 문정희 배우님이 되게 좋았어요. 조우진 배우님은 여기서도 이병헌 담당 일진이야. 여기 썰진 않아. 근데 어쨌든 담당 일진이고 홍진호 포지션이에요. 엄청난 실력자로 나와요. 조훈현이라는 그 태양에 막혀서 번번이 2인자로 주저앉고 한 번도 1인자의 영광을 느껴보지 못하는 보통의 이런 캐릭터들은 영화에서 악역으로 나오잖아요. 막 1인자가 되게 긴.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 그렇게 막 1차원적이지 않아. 그냥 오히려 신스틸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멋있어요. 내가 2인자의 포지션인데 1인자를 달래도 주고 조언도 해주고 또 이창호와 조훈현 둘 다 케어해주면서 튀어주는 약간 무협지에 나오는 현인 같아요.
그리고 문정희 배우님은 조훈현의 아내로 나오는데 얼마나 대단하냐면 자기 집에 9살 이창호를 남편이 데려온 거를 별 그 거부 없이 그냥 받아들여주는 거야. 일은 내가 다 해야 되는데 9살이면 사실 자식을 하나 더 키우는 거랑 다름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바둑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서울집에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세수하는 것조차 혼자 못했다고 해요. 조훈현 아내가 세수도 다 시켜주고 입에 뭐 묻은 거 있으면 닦아주고 밥도 다 먹여주고 뒷바라지를 쭉 한 거예요. 특히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자식처럼 키웠던 이창호가 서서히 커가지고 남편의 자유를 위협하고 남편의 타이틀을 하나씩 빼앗아 오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과 이창호에게 보이는 감정, 표정과 대사로 되게 잘 전달이 됐어요. 이창호한테 지고 슬럼프에 좀 빠졌을 때 뭐라고 하냐면 지고 들어오는 남자랑은 살아도 한심한 남자랑 못 산다. 왜 피하냐? 왜 도망치냐? 원래 너가 이제 이창호 데리고 와서 같이 살겠다 그랬을 때 뒷바라지 나보고 하라 그랬을 때는 솔직히 지금까지 하나도 안 미웠다. 그리고 이창호도 안 미웠다. 근데 우리 남편이 이러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으니까 창호가 너무 미워지려고 한다. 그 대사를 이제 문정희가 전달하는 울림이 있더라고요. 이게 막 엄청난 걸작이다, 명작이다, 뭐 이런 느낌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승전결 무난하게 잘 만든 상업 영화 같았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본 정통 한국 상업 영화. 이게 또 악당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분법적으로 이제 선악구도가 나뉘어진 전개도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이게 자신과의 싸움인데 그럼에도 이제 흥미진진하고 긴장감 넘치게 잘 풀어냈어요. 어느 때는 조훈현을 응원하다가도 이창호를 응원하고 싶어지는, 번갈아 응원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게 하는 영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걸 극장에서 요즘 티켓 값도 비싼데 15,000원을 주고 보라고 하면 조주도 아니야. 15,000원 주신다면 저는 무조건 추천할 수 있다. 이 영화는 극장에서 봐도 충분히 돈값을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화면에서 이제 한 수 한 수 들 때 바둑이 딱딱 바둑판에 바둑돌이 놓아지는데 그 소리도 그렇고 그 쾌감은 극장에서만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관객 수 예측을 좀 해보자면 200만 원 넘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 미키 17 예측도 이거는 접근을 뭐 잘해야 된다 겁나 잘난 척 하면서 700만 예측했는데 지금 300만 겨우 간다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주눅 들었어. 원래면은 요것도 한 3, 400 질렀을 것 같아. 그냥 일단 다 떠나서 뭔가 그냥 남녀노소 뭐 부모님들 가족들 이렇게 보고 가도 두루두루 다 만족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흥행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꿀팁인데 가시기 전에 꼭 캐러멜을 챙겨가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백설공주 영상을 올리고 나서 자고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구독자가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예요. 일단은 굉장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예매권 같은 걸 좀 드려보면 어떨까? 그래서 조만간 공지를 한 번 더 관련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제가 아마도 하정우 감독님이죠. 로비를 좀 빨리 보게 될 것 같은데 최대한 빠르게 보고 와서 최대한 빠르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